다음 주 수요일이면요. 이 방송 2018년 하반기 성소장의 대가들의 투자의 비법은 대망의 마지막 방송이 되겠습니다. 2018년 12회 방송으로요. 18년 하반기는 마지막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마감을 합니다. 자, 이 방송 보시면서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2019년이 돼도 저는 또 나옵니다. 그때는요. 타이틀이 바뀝니다. 그래요. 2019년 세상은 그렇죠. 세상을 따뜻하게 올바르게 이데일리 TV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저는 참 너무 그 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름에는 한참 더울 때는요. 그 말뜻이 참 너무 더웠죠. 그죠? 세상을 따뜻하게 더운데 그죠? 자, 이제 오늘은요. 날씨가 그래도 좀 푹했습니다. 그죠? 자,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미국 현지 시간으로 보면요. 오늘이죠. 어제하고 오늘 이틀간 2018년 마지막 걔네들은 FOMC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은행에서 열리는 금통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 금리를 결정하는 그 회의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4시죠. 그죠? 날짜로는 20일 새벽 4시에 그 결과를 알 수 있겠죠. 그런데요. 나바로 위원장이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요, 그죠? 트위터에다도 그런 말대로 썼더라고요. 절대 기준금리는 올려서는 안 된다. 자, 기존에 우리 그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모든 차트는, 그러니까 주식 차트는 이미 올린다라고 이제 기정사실화하고 있고요. 이미 이제 그 차트에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대개 지금 예측하기는 한 73%에서요, 한 80%까지는 기준금리를 미국에서 올릴 것으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냥 50대 50 이렇게 봅니다. 사실 제가 이 TV 방송, 생방송 하기 위해서 저 멀리 대전에서 올라올 때는요, 오늘 방송에서 안 올린다에 51% 이야기해야지 했는데요. 일단 50대 50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일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할 수 있는데요. 기준금리를 동결해버리면요. 동결해버리면 아무래도 주가에는요, 상당히 호재겠죠. 그죠? 자, 이렇게 보면 돼요. 미국의 기준금리를 내일 오늘, 그러니까 내일이죠. 우리가 이제 접할 수 있는 시간은 기준금리를 미국에서 FOMC에서 올린다 하더라도요. 일단은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건요. 내년에 2019년도에 약 한 3회 정도를 사실 더 올리기로 돼 있습니다. 점도표를 보더라도요. 점도표는요. 거기 이제 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나는 2번 올릴 거야. 나는 1번 올릴 거야. 그래서 이제 퍼센트를 자기들이 거기다 딱딱딱 점을 찍어요. 그래서 점을 찍은 걸 이제 평균을 내서 그냥 점도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평선으로 따지면 종가단순, 5일 이평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별것도 안 해요. 그림이 점도표라니까 되게 어려운 어떤 수학 차트 같은데요. 그건 아니고요. 내년에 예를 들어서요. 3회 정도를 올린다라고 그러면요. 전 세계 금융시장은요. 폭락이 옵니다. 폭락입니다. 이제 그렇지 않을 거라고 100% 확신하셔도 됩니다. 내일 우리가 이제 접하는 소식이 이제 기준금리를 첫 번째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동결을 했을 때, 그러면 당연히 엄청난 산타랠리에 올 거고요. 남은 기간이라도. 또는, 기준금리를 인상해 놓고서 파월 의장이 내년에 많이 올려야 한 번 올릴까?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내놓는다면, 주가는요, 또 산타랠리 급등을 하겠죠. 주식은요, 경제는요, 항상 오르고 내림을 반복합니다. 실제적으로 내년의 금리를, 사실 제 생각으로도요, 미국은, 내일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미국은 기준금리를요, 사실 12월 달에 동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기준금리를 3번 올리는 게 아니라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에 이제 잠깐 언급했듯이요.
우리가 2008년도 금융위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고 그래서요. 개인들한테 진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한테 집담보 대출을 해줘가지고요. 그냥 마구잡이로 대출을 해줘서 큰 일이 났던 사건이 바로 2008년도 금융위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직업도 없고 어떤 뭐 직업이 없으면 수입이 없겠죠. 그런 뭐 자산도 없고 이런 친구들한테 막 집을 두 채, 세 채씩 그냥 사는데 막 대출을 해준 거예요. 왜? 너도 나도 바보들이 대출 받아서 집을 막 사면요. 집값은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팔고 또 대출 받은 사람들이 또 계속 사서 팔고 우리도 얼마 전까지 계속 대출 받아 사고 대출 받아 사고 그래서 계속 그 바보 멍충이들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수도 이렇게 시킨 겁니다. 그만해 라는 거죠. 그게 꼭지입니다. 그렇죠? 오늘 뭐 물론 우리 국토교통부 우리 김영미 장관님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신도시에 대해서도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제가 뭐 부동산에 관해서는 게 주식 방송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이대리 TV를 보면서요 요즘 그 부동산에 관계된 방송들을 하시더라고요. 단점도 이야기를 해줘야죠.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제가 시간이 되면 한번 여러분들한테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요, 기준금리를 미국이 동결 내지는 오히려 올리는 게 아니라 내려야 되는 이유가 2008년 이후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으로부터 이제 2018년이니까 10년 동안 어디다 대출해 주냐면요. 이번에는 시니어론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들입니다. 기업들. 레버리지론. 예, 그런 기업들이 대출을 해줄 수 없는 상황. 옛날 우리 지금 뭐 영화 한 편 나왔잖아요. 그죠? 국가부도의 날. 그러니까 전혀 대출을 해줘서는 안 되는 그런 회사에 무지막지하게 미국이 10년 동안 대출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가가 사실상은 뭐 자사주 매입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을 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미국 주가가 그렇게 올라가면 글로벌 다른 뭐 이머징 마켓이나 신흥국들도 따라서 올라야 되는데요. 자기네만 갔어요. 그죠? 그 이유를 가만히 뜯어보니까 엄청난 일. 즉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개인들한테 그냥 허무맹랑하게 대출을 무지막지하게 말도 안 되는 대출을 해줘서 그런 일이 벌어졌듯이 이번에는요. 기업들 엄청난 대출을 해줬는데 정상적인 회사 매출액 영업이익이 정상적인 회사는요, 대출 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대출을 받아선 안 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옛날로 따지면 한보, 기아차, 뭐 이런 회사들한테 엄청나게 대출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가가 그만큼 간 거죠. 근데 그게 지금 빵빵빵 터지는 이 상황에 그러다 보니까요, 오히려 뭐 카드론이라든가 일반 이 신용대출 자체도요, 은행에서 자꾸 대출을 막는 거죠. 그러면 패드 입장에서는 그죠? 패드는요, 미국은 정부가 없잖아요. 행정부니까. 패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심각하거든요. 그죠? 심각하면 정말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그러면요, 전체적으로 전 글로벌 시장이 다시 2008년 같은 그런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기 위한 방법은요. 기준금리 동결 내지는 반대로 기준금리를 낮춰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아주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품들이 지금 우리나라 은행과 증권회사에 우리 60대, 70대 해방둥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2조 원가량이 팔렸습니다. 미국 채권이니까 안전합니까? 2007년도에도 너도 본드 나도 본드에서 정말 가슴 아프게 하더니 똑같은 행위, 똑같은 짓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미국과 관련된 그런 기업 대출에 관련된 상품에는 절대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손을 떼셔야 된다는 거 경고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어쨌든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큰일 날까요? 그러진 않죠. 오늘 또 WTI 유가가 크게 떨어진 거로 봐서는요.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미국이요. 2월 달입니다. 사실은 2월 달인데요. 실제적으로 나온 통계는 이제 9월, 10월인데 실제적으로 2월 달에 사우디를 제치고 세계
세계 1위 산유국이 됐다고요. 사우디가 하루에 생산되는 기름만 팔아도 우리나라 코스피 우량기업 하나씩이 생기는 그런 돈이다. 한 7천억 정도 되니까 그 어마무시한 돈을 미국에서 이제 기름만 팔아먹는다면 미국은요,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병원도 공짜, 대학교까지 공짜, 복지가 끝내주겠죠. 그죠? 그런 나라로 변모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저 팔아왔던 사우디아라비아나 그 중동, 그죠? 두바이유나, 그 다음에 브렌트유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건지. WTI는요, 사실 기름 종류에서 제일 질도 좋고요. 그건 미국 애들만 써요. 예전에는, 미국에서는요, 그 기름을 외국으로 수출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이제 그게, 나중에는 이제 뉴스에 이제 나오겠죠. 그죠? 독일 북부 지역과 이제 또 이쪽에, 그죠? 아시아 지역,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 그 친구들이 이제 거점을 만들어 놓고 세일가스나 세일오일을 이제 판매를 할 겁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요, 멀게 보면 50년에서 앞으로 100년까지는요, 미국이 엄청나게 크게 잘 사는 나라가 될 거고, 지금의 그 잠깐 출렁거림에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연사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그러기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드리는 건요, 바로 기업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도 마무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화면으로 넘어가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재미삼아 하지 마라. 그리고요, 내게 딱 맞는 도구를 지배하는 자가 승리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갑니다. 여기서 보면요, 기준. 제가 이제 장부라고 말씀드렸죠. 장부. 기준은 장부다. 예? 그쵸?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있는데, 기술적 분석은 제가 1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했던, 소위 이제 맞박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 이 강의가 끝나면요, 또 이어서 말씀드릴 거고요. 5가지만 우리가 좀 알자고 그랬죠. 첫 번째는 매출액이고요. 두 번째는 영업이익이고, 세 번째는요, 부채 비율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죠. 이거 지금 미국 난리 났죠. 그죠? 네? 레버리지론 때문에. 자, 그리고요, 네 번째가 유보율이라는 게 있고요. 마지막 5번째는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긴다는 BPS 청산 가치가 되겠습니다. BPS 청산 가치고요. PBR은요, BPS, 즉, 이 BPS 청산 가치의 시장에서 지금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느냐인데, 굳이 PBR은요, 우리가 신경은 그렇게 쓰지 않으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러면요,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강의를 잠깐 복기를 해보면요, 자,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해서 이 방송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자, 이런 거죠, 그죠? 매출액이라는 게 있고, 그죠? 매출액에서 매출액이 다 내 게 아니라고 그랬죠? 매출액에서 뭘 뺀다고 그랬죠? 매출 원가를 빼준다고 그랬습니다. 매출 원가를 빼주면 이거를 우리가 매출 총 이익이라고 그랬습니다. 매출 총 이익이라고 그랬죠. 그럼 매출 총 이익에서 이게 다 내 돈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판매 관리비라고 해서 판관비라고 그래요. 판관비를 빼주는데, 이 판관비는 거의 이제 그 임금이라고 보면 되죠. 인건비라고 보면 되고요. OECD 평균이 70% 넘으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데, 예전에 70년대는요, 한 17% 이거밖에 안 됐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대통령 후보 여러분들 아시는 공중부양하시는 허경영 씨가, 허경영 맞나요? 그분이 뭐라 했어요? 건국, 나라를 세우신 분들이다.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50만 원씩 주겠다라고 그때 당시 공약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30만 원씩 준대잖아요. 그분의 공약이 다 마저 떨어진 거 보면요, 참 희한해요. 예, 그래요. 자, 대단하신 분 같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 그래요. 자, 판관비를 빼면요, 우리가 영업이익이라고 그래요. 영업이익. 아셨죠? 영업이익.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주면 매출 총이익에서 또 판관비를 빼고, 그러면
영업이익인데 이 영업이익이 다른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흑자냐 아니면 적자냐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흑자는 거물 흑자고요. 적자는 불굴 적자죠.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냐 플러스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회사라는 것은요. 어쨌든 간에 영업이익 자체는 흑자야죠. 그죠? 흑자야죠. 그러니까 직전년 대비, 전년 대비, 전 분기 대비 매출액이 늘었네, 줄었네, 영업이익이 전 분기, 전년 대비, 동월 대비 영업이익이 늘었네, 줄었네는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바라보는 것은 그저 흑자냐, 적자냐. 그러니까 검정 글씨냐, 빨간 글씨냐, 악가지라고 그랬죠. 그죠? 경리 아가씨들이 악가지냐, 빨간 글씨냐, 글씨 숫자가 검정 글씨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거는요, 검정 글씨면 돼요. 그런데 이 영업이익이 또 다 내 거냐? 그건 아니죠. 빼줘야 됩니다. 뭐죠? 예, 법인세입니다. 세금 떼는 거 법인세를 또 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는 게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예요. 영업 외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 정리하면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단기, 순, 손, 이익. 야, 복잡해. 그지? 야, 이거까지 알아야 돼. 내가 이걸 다 알아야 돼. 그래요. 그러니까 아실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다는 것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렇다라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한번 이렇게 가자고요. 지우개가 정말 안 지워진다. 자, 고맙습니다. 자, 다시 갈게요. 다시 잡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니까 영업이익이 그냥 흑자면 됩니다. 아셨죠? 꼭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여기에요, 부채 비율, 유보율이 있습니다. 부채 비율, 유보율만 봅시다. 부채 비율과 유보율인데, 자, 부채 비율은, 자, 제가 여기다 쓸게요. 부채 비율이고, 그리고요, 여기 유보율이 있어요, 유보율. 자, 레이시오, 율이라는 거는요, 퍼센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면 부채 비율이 몇 퍼센트냐면 제가 여기다 씁니다. 150% 이하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유보율은 이게 1000% 이상이 되면 됩니다. 예전에는 유보율이요, 지금으로부터 한 8, 9년 전에는요, 한 2000% 정도는 돼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게 바뀌었죠. 1000%의 부채 비율이 150% 이하여야 된다고요. 국가 부도의 날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때 당시에. 네? 그때는 차입경영이었으니까 지금은 지분을 다 그들이 갖고 있죠. 그들은 누구예요? 아메리카죠. 그죠? 자, 어쨌든요. 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모든 지분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큰일 나지는 않습니다. 뭐 곧 큰일 날 것처럼 언론이나 신문 방송에서는요, 곧 우리나라가 뭐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처럼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러면 베네수엘라에 가서 직접 촬영한 거를요, 우리나라 국민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그 동네는 얼마나 깨끗한지 쥐 한 마리도 없고요, 고양이 한 마리가 없고요, 동물원에 동물이 없다고요. 어떻게 해서 다 잡아먹어서. 아르헨티나도요, IMF에다가 구제금융을 2번 신청한 나라입니다. 환율이 42%나 급등을 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망하고 싶어도 이제는 국가 부도의 날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미국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 가시나요? 그렇게 얘기하면? 옛날에는 대한민국이었지만 지금은 대한미국이기 때문에 자본이 이미 들어와서 우리 지분을 다 지분은 차입이 아니라니까요. 그때는 차입이었지만 지금은 차입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었다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 달러로 지금 전 세계에 대출한 비율이 지금 한 65% 되는데, 미국이 휘청거리려면 전 세계가 완전히 베네수엘라 된 다음에 미국이 휘청거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큰 부화대동 하지 마시고요. 미디어에서 쏟아지는 그 모든 뉴스들에 그 여물을 드시지 마시기를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반대 거꾸로 돌아가는 게 와라 크레이지 월. 자, 어쨌든 자, 고맙습니다. 유불 1000% 이것만 꼭 기억하시고요. 오케이? 그리고 BPS입니다. BPS 대비 이제 배수를 정할 건데요. 몇 배로 정할 것이냐, 그죠? 예, 그런데 2.5배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합니다. 2.5배와 2.5배, 2.5배와 2.5배, 2.5배, 2.5배. 자, 이번에는 지금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요. TV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쪽에다가 제가 판서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요. 물론 이제 시청자를 위해서는요. TV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 약간 이렇게 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판서에서요. 잘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카메라 감독님한테 특별히 주문해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불편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방송 중에 저를 쳐다보지 말고 여기를 쳐다봐, 여기를. 자, BPS 대비죠. 자, BPS 대비. 자, 기억합시다. 2.5배라는 거를 잘 기억합시다. BPS 대비 2.5배라는 이 수치를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기본적 분석의 장부,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이해가 가시는 거예요. 아셨죠? 이해가 가시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화면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려요. 드리기 전에요. 잠깐 공지 하나 드리는데요. 제가 대전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대전에서 무료 강연회, 선착순 10명 강연회를 진행을 합니다. 밑에 하단에 자막이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착순 10명 2대1 온에다가 신청하셨어요. 제가 2분 누워서도 말은 세워서 하랬다고 자세한 아주 아웃사이드한 얘기는요. 방송에서 못합니다. 그래요. 자, 왜 그러냐면요. 압수수색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자, 고맙습니다. 자, 이제 화면 들어가세요. 꼼꼼하게 한번 보자고요. A라는 종목인데 이 화면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제가 이렇게 이제 박스를 쳤는데 이쪽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요. 여기 상단에 연결 재무제표라는 게 있고 별도 재무제표라는 게 있어. 연결은 뭐고 별도는 뭐지?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한 방에 끝내줄게요. 자, 지금 그 별도 연결 재무제표는요, 아버지가 혼자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연결 재무제표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엄마도 일을 하고, 큰애도 일하고, 둘째도 일해서 번 거를 총 합친 재무제표를 연결 재무제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금방 이해 가시죠? 그리고 여기 전체에 체크되어 있는데요. 전체는 여기 연과 분기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애뉴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넷쿼터라고 되어 있어요. 예. 애뉴얼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 유식해 보입니까? 이거요. 애뉴얼은 연 그 얘기예요. 연. 예? 연. 여기다 쓸게요. 연. 여기다 쓸게요. 이거는 연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14년 12, 15년 12, 16년 12, 17년 12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이제 작년 걸 갖고 왔는데요. 여기 2라고 써 있는 거는 에스티메이트 추정치 그럴 걸 이제 물음표죠. 그럴 걸 근데 그렇지 않더라. 자, 두 번째는 넷쿼터라고 돼 있어요. 넷쿼터는 뭐예요? 넷쿼터는 우리가 이제 겨울 스포츠 있죠. 그죠? 바로 농구 경기 보면은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 하잖아요. 예, 선진국은요, 학기가 4학기예요. 우리는 1학기, 2학기지만, 그래서 1년을 3개씩 4개로 쪼개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쪼개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쪼개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분기로도 볼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를 분기, 이거는 연 하면 되는데요. 좀 고급스러워 보이라고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애뉴얼이 뭐예요, 애뉴얼이. 근데 이게 또 고급스럽긴 해요. 그죠? 예, 최초 애뉴얼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죠. 그죠? 애니콜, 그죠? 삼성, 처음 휴대폰 이름이 지금 이제 갤럭시지만, 그때는 이제, 애니콜이었어요. 그죠? 미제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 LG를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LG는 휴대폰을 만들었어요. 같이 대응할 때. 삼성은 애니콜 할 때, LG의 이름은 뭐였었는지 아세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화통에서 화통. 네? 우리 어머님이 가끔 저한테 써먹는 이야기. 이놈의 자식이 화통을 삶아 먹었나? 이랬어요. 화통이 뭐예요? 화통이. 딱 한눈에 봐도
중국산 같죠, 그죠? 아, 그래요? 예. 아, 그래요. 그래서 안 된 건 아니에요. 예,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애니콜은 미제 같고요. 화통은, 그랬어요, 이름이. 그래서 여기다가 연, 분기 쓰면 싸 보이는가요? 이거는 왜 이렇게 썼는지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면 넘어갈게요.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 비율 유보율이라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자, 부채 비율은 뭐라고요? 그렇죠. 150% 이하여야 되고, 유보율은 몇 %요? 1000%라고 그랬죠. 그죠? 1000% 얘는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 보니까 부채 비율이 42%고 유보율이 600%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대충 하면 알아들어. 쿵 하면 호박 떨어지는지 알아야지. 자, 150이 아니라 100%라고 한번 가정하면 유보율은 한 800% 돼도 그 말이에요. 그죠? 150에 1000이나 100이나 100에 800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걸 꼼꼼하게 따지는 분이 있어서, 즉 무슨 말이냐면 부채 비율 대비 유보율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계산하시면 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쪽 부분도 잘 보셨죠, 그죠? 자, 그 다음에요, 마지막이 뭐냐면 이게 BPS라는 겁니다. 보시고 계시죠? BPS가 지금 3,360원, 3,500원대 지금 돼 있고요. 여기도요, 지금 BPS가 3,500원, 3,500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여기까지만 보는데 그냥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간단하게. 자,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그냥 껌에 빨개. 직전 대비 올랐느냐 내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검정색이냐 빨간색이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부채 비율과 유보율은 150에 그 기본만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BPS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잘라갑니다. 자, 기업 분석 0919 제가 보는 HTS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인데요. 자, 연결은 뭐라고 얘기했죠? 그래요. 가족이 다 번 거요. 별도는 아버지만 번 거예요. 그리고 전체가 있고 연간 있고 분기가 있는데 지금은 전체를 놨기 때문에 그렇죠? 요게 대개는 3년치, 이거는 3개 분기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에스티메이트, 이거는 이제 믿으면 좀 안 되겠죠. 그죠? 맞는 걸 별로 못 봤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눌러볼까요? 자, 전체에 클릭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죠? 애뉴얼과 네쿼터가 표시되어 있다. 이번에는 다시 한번 연간으로 표시하면 애뉴얼로 쫙 펼쳐지는데 1년, 2년, 3년, 4년, 5년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전 연도, 두 개 연도가 이게 아무리 적자였어도 그 이후에 흑자로 전환되면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회사들 보면 이게 계속 5년, 4년 연속 이런 흑자가 아니라 적자로 표시가 되면요, 이 회사는 끝난 거예요. 이 회사는 끝난 거예요. 근데 멀쩡해서 샀어요. 멀쩡해서 샀더니 이 회사가 이중장부 썼대. 그리고 이 회사가 뭐 했대? 대표이사가 배임 횡령이래. 그러고서 깐땅깐땅해. 근데 좀 있으니까 이게 바뀌어서 나오더라. 얼마나 속상해요. BPS가 2,000원, 3,000원짜리가 갑자기 거래정지 되고서 200원, 300원으로 그렇죠? 분기 실적이 바뀌는 거 보고 얼마나 가슴 아파합니까? 그렇죠? 그게 주식시장이에요. 여러분들, 솔직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주식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고 해야 돼요? 알고 하세요. 아는 순간 힘들어지겠죠? 자, 그럼 이제 연간 봤으니까요. 그 다음 이제 분기로 넘어갈까요? 연간을 누르면요, 5년치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고요. 오케이. 자, 애니콜. 자, 분기입니다. 이번에는 분기를 눌러봤어요. 분기를 누르니까 분기도요, 여기 보면 15년, 12, 16, 3, 6, 9, 12. 그러니까 3, 6, 9, 3, 6, 9, 12죠. 그죠? 3개월씩 끊어놨죠.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여기까지 분기가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마지막 4분기에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은 에스티메이트였었는데 갑자기 엄청난, 그렇죠? 엄청난 영업이익을 적자로 만들어 놓은 경우 우리가 혹한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알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제공하는 FN 가이드 측도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여기다가 자료 제공하는 그 회사한테도 법적인 책임이 없으니까, 이거 믿고 매매했다라고 그래서, 잘못됐다고 그래서 우리한테 책임지지 마. 이게 이제 주식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단 뭐 재무제표를 설명해 드리는 거는, 그저, 색만 보시라는 거예요. 색만. 아셨죠? 색맥만 아니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분기였습니다. 오케이. 이거를 넷 쿼터라 한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정리해서 갑니다. 자,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럼 이제 눈에 들어오죠? 별도 재무제표고요. 매출액, 그렇죠. 영업이익 흑자입니다. 당기순이익 의미 없죠. 자, 당기순이익까지는 굳이 볼 필요는 없어요. 자, 이거는 분기고요. 이거는 애뉴얼입니다. 여기까지 보셨죠? 두 번째 부채 비율 고맙습니다. 어떻게 150% 이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42% 감사합니다. 분기도 42%입니다. 최근 거겠죠. 그죠? 자, 유보율 1000% 이상. 그런데 대비해서 부채 비율 대비해서 괜찮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600%인데 이게 42%가 아니라 142%다 그러면요. 이건 조진스키죠. 조진스키. 러시아 말로. 알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 우리가 꼭 봐야 될 거. 자, 이거 다시 한번 가요. 마지막 봐야 될 거. 지금은요. 이 차트는요.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스냅샷이라고 요게 체크되어 있어요. 요게 체크되어 있는 거거든요. 요게 체크되어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체크를요, 마우스로 옮겨서 이 재무제표에다가 쿵 누르면요, 저 체크가 이게 없어집니다. 아시죠? 이 체크가 없어지고, 여기를 클릭하면요, 체크가 없어지고 이게 뜨죠. 그럼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안정성 지표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재무제표를 클릭해서 스크롤 바로 쫙 내리면요, 여기 안정성 지표라고 이렇게 창이 뜨는데요. 창이 뜨는데, 예전에는 fn가이드닷컴의 관계자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당신네들은 정말 큰 실수를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이. 그래. 자, 제가 여기다가요, 색을 이렇게 좀 그릴게요. 예전에는요, 이거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한 3년 전, 4년 전? 그때는요, 이게 색깔이 나오나? 자, 옆에다 그릴게, 이렇게. 예전에는 이거 빨간색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거 빨간색으로 표시가 됐다고. 부채 비율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됐다고. 그럼 한눈에 봐도 금방 보이잖아요. 밥이 많은지 고추장이 많은지. 근데 색을 이렇게 바꿔놓으면 개인 투자자들은 착각을 일으킵니다. 응? 그러니까 그들의 계략이라는 거죠. 당신네들은 몰라서 이렇게 색을 바꾼 거야? 예전에는 유동비율은 이런 색깔 해놓고 부채 비율은 빨간색으로 해놨다고. 그러니까 유동비율은 뭐냐면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고, 부채 비율은 1년 안에 갚아야 될 비율이야. 그러면 이 일반 가게, 집에서도 말해요. 내가 어느 정도의 현금화할 수 있는 현금을 소위 이제 통장에다가 여윳돈을 약간은 넣어놔야 갑자기 아기가 아프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거나 그러면 급하게 써야 될 이 여윳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유동비율이요. 알겠죠? 그런데 여윳돈은 통장에 잔고가 빵원이고 빚만 처발처발 여기서 전화만 오고 여기저기 전화 오고 있으면 그 집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하물며 기업은 어떻게 했어요? 400억짜리 자본금 400억짜리 회사가 2억짜리 어음을 갚지 못해갖고 부도나고 상장 폐지되고 이런 일도 벌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채 비율이라는 것은 이 회사의 유동 비율보다 작아야죠. 작아야 맞는 거예요. 근데 대개는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보면 이게 바뀌어 있죠. 그죠? 부채 비율이 되게 높아요. 유보율보다. 그러면 그 회사는 비중을 실을 때, 매매할 때 내가 이 회사에 얼마를 들어갈 거냐 판단할 때 아주 작게 들어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이거 빨간색으로 바꿔야죠. 그래서 그전에는요, 자, 밥보다 고추장이 많으면 안 되는겨! 이러고 강의를 정말 신랄하게 했는데, 갑자기 딱 보니까 이게 밥이 아니라 무슨, 이게 뭐여 도대체, 이건 음식으로 따지면 샐러드냐? 이게 뭐야? 잘못된 거야. 그리고요, 적정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요, 이게 지금 150%가 안 되잖아요. 에? 안정성 지표 볼 때도요, 유동 비율이 대개 약 마지노선이 한 200%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거 한 가지 여러분들이 메모하셨다가 좀 기억하시고, 에? 아, 이런 거구나라고만 여러분들이 꼭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고마워요. 자, 여기까지 됐죠, 그죠? 그래요, 고마워요. 재무제표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돼요. 나머지 볼 필요 없어요. 봐야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보지 마세요. 중요한 겁니다. 안정성 지표 중요한 겁니다. 부채 비율, 유보율 본 다음에 얘를 확인하는 거예요. 얘하고 부채 비율, 유보율하고요, 전혀 상반된 모습이 나오면 그거는 사기예요. 아셨죠? 자, 삐리리라는 종목인데요. 삐리리라는 종목인데, 이게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가지고 놀았던 종목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자, 이 종목은요. 자, 일단은 이렇게 우선 보여드릴게요. 자, 이 종목. 자, 이 부분 보이세요? 이 부분. 이쪽 부분 보면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성심 라인이라고 그래서요. 어느 캔들에 갑자기 여기다 선이 딱 표시가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한번 사버려. 한번 사봐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쪽 중심 라인 가격대 보면요. 3,000원대 맞죠? 예, 그래요. 이거를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성소장 화이팅 끝내줘. 보실까요? 요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맞박. 요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났던 금액이요. 3,300원, 3,350원 그쯤입니다. 그래서 캔들을 그리면 이 캔들의 시가종가의 중심에다 손을 거는 거거든요. 저 지점에 무슨 라인? 성심 라인이라고 딱 나타나요. 다시 한번 잠깐만 거꾸로 뒤로 갑니다. 집중하세요. 잘 봐요. 뒤로 가. 잘 봐. 재무제표 어때? 유동비율 괜찮았어. 그 다음에 야, 매출액, 영업이익, 부채비율, 유보율 괜찮았습니다. 흑자야? 예, 흑자였습니다. 야, 한 번 더 뒤로 돌아가봐. 그래. 매출액, 영업이익 돌아가봐. 거꾸로 돌아가봐. 자, 중요한 건 이거 있어요. 야, 얘 얼마야? 얘 3,500원입니다. 전에는 3,200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3,300원입니다. 뭐가 BPS가 그 다음에는 3,500원입니다. 알겠어. 그랬구나. 성수장이 그랬구나. 기업 분석은 이런 거구나. 그래, 애니얼이 있고 네쿼터가 있고 그래, 아하, 그런 얘기구나. 애니얼, 전체 눌렀더니 5년치가 나오네. 그래, 보기 편하구나. 자, 네쿼터, 그렇죠. 5개 분기를 볼 수 있구나. 그래, 매출액 뭐라고? 그냥 검정색이면 된다. 유보율, 부채비율, 그래, 150에 1000% 기억해! 이거 하지 말라고. 이거 아니면 이거 빨간색으로 바꾸고, FN 가이드 담당자께 말씀드립니다. 레드로 바꾸면 돼요. 그거 그냥 1초면 되잖아. 그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그 종목이 지금 여러분들 봤던 이 기업 분석 봤던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그러면 저 자리가 그 자리라고요. 뭐가? BPS 자리예요. 저 자리가 수렴하는 자리라는 거죠. 수렴 자리입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엄청나게 갔죠. 그죠? PPS 가격과 시장 가격과 똑같이 맞아 떨어지는데, 어머나 세상이나 만상이나 이게요, 성심 라인이 딱 붙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갔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얼마나 갔냐면, 옛날에 이데일리 온에 올려놨던 그 자료를 그대로 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요. 500% 갔습니다. 500%가 갔습니다. 500%.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여기까지 500%가 날아간 거예요. 수익률 베스트.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요, 이게 500%가 정말 간다라고 그러면 2016년 3월부터 예를 들어서 2017년 5월 달까지다. 그러면 1년 1년 한 1, 2개월, 2, 3개월 만에 이렇게만 간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매매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이걸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이건요,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갑자기 내가 길을 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져가지고 이게 뒤통수 뇌진탕이 걸려서 의식이 없는 거야. 이걸로 사자마자 그 다음날 그래가지고
내가 언제 깨어났냐면, 2017년 5월 달에 딱 깨어난 거야. 깨어나자마자 이제 부모님이, 아들아, 나 엄마야, 나 아버지야, 나 알아보겠니? 내 종목은 이렇게 되는 거지. 내 종목은요,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떤 종목, 삐리리 종목을 3,300원대 샀는데 지금 얼마까지 갔어요? 지금 2만 원이야. 예, 알겠어요. 내일 팔아요. 이렇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람과 중국 사람은 전 지구상에서 안 됩니다. 특히 한국 사람. 언제가 올랐다가 빠져. 왜 빠져? 어떻게 하면 좋아? 올라가. 와, 좋아. 이게요. 그걸 냄비 성격이라고 그래요. 뜨거웠다 식었다, 뜨거웠다 식었다. 그래서 최근에 이번에 이제 그 하반기 방송이 1회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했던 게 바로 맞박맘이에요. 맞박. 알겠죠? 원래는 정석적인 매매는 이거예요. 이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됩니다. 자, 오케이. 자, 여기까지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BPS 청산가치에 대해서 이제 알아들으시겠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정확하게 2.5배입니다. 이 가격에 몇 배? 2.5배입니다. 그리고 이 2.5배에서 다시 2.5배가 되는 겁니다. 놀라운 계산법인데요. 그래요. 여기서 가면요, 되게 뭐라고 그러냐면요, 투자주의 이렇게 나옵니다. 투자주의. 투자주의. 투자위험. 그리고 또 투자경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요, 여기가 이제 BPS. BPS, 즉 대비, PBR 아실 건 없어요. 시장에서 한 배로 거래되고 있는데 2.5배가 되면 여기서 나오는 글 있죠. 투자주의. 왜 그럴까요? 걔네들이 투자 위험, 투자 경고 뭐 이러라 이렇게 나와. 화 안 나십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매매를 하는 건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들을 HTS 들어가서 보시면요,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뭐가? BPS가 4,000원인데 나는 2만 원에 샀어. 여러분 인생 끝난 거야. 그러면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냥 상가 고인의 명목을 빕니다.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도 언젠가 가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주가는요, 항상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 거예요. BPS가 바뀌면 되지. 4,000원이었어? 근데 2만 원에 샀어? 그럼 BPS가 만 원으로 바뀌든가. 이러면 가능해. 왜? 바뀔 수 있으니까. 아셨죠? 그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럼 그 회사가 어떻게 해요? 잠재적 성장이 있는 회사만 가는 거야. 바이오하고 4차 산업혁명. 재무제표는 빈약하더라도 상장 문턱을 낮춰줘서 다 들어와. 그리고 거래 정지시키고 상장 폐지시킬 거야. 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잖아요. 지금 한참 시끄러운 거 경남제약 아닙니까? 그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줄 거 없으면 경남제약에서 그분들한테 약이라도 좀 주세요. 철저하게 해야죠.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게 금융감독원입니다. 이번만큼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정말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됩니다. 피디님이 그만하랍니다. 네? 자, 잘 보세요. 지금 집중해서 하세요. 다음 시간으로 이어질 건데, 다음 시간에 어떤 내용을 초반에 이제 강의를 할 거냐면, 저기 BPS다, 그지? 자, 간단해. 1배. BPS라고. 이게 PBR이라고 안 쓸게 헷갈리니까 1배야. 그러면 밑에 몇 배까지 내려가냐면 BPS가 0.5배가 내려가. 그런데 요게 뭐가 생겼어? 맞박! 빡! 그냥 확! 그죠? 고맙습니다. 흥분하지 말고. 자, 맞박이 나온 상태에서 BPS를 보는 거야. 1차적으로 이게 확인되면 오케이, 됐어. 그리고 여기가 몇 배? BPS 몇 배? 그렇지, 2.5배. 한번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계산을 해볼게요. 자, BPS가 10,000원이에요. 그죠? 예, 좋아요. 그런데 재수 없어요. 자, 빡이 나오고서 샀는데, 빠졌어요. 5,000원까지 빠졌어요. 그럼 빠질 때마다 연락에 사는 거죠. 삥,
따당, 다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받고 200도, 뭐 이런 거, 그죠? 그거 해봤잖아요. 그죠? 자, 5,000원입니다. 그죠? 0.5배. 이게 정확하게 맞박이 나올 때는요, 괜찮아요. 떨어지면 편안하게 사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게 확신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주식은요, 비법 없어요. 주식은요, 비법이 없어요. 그냥 돈 들어오면 가는 거예요. 따라서. 자, 그러면 만원에 2.5배면 얼마예요? 25,000원입니다. 만원에 2.5배면 25,000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맞박이 발생하고, 여기 이제 맞박이 발생했던 거예요. 발생하고, 만원에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00원에 살 수 있지. 자, 만원에 샀으면 2.5배지만, 5,000원에 사면 여기가 몇 배요? 5,000원에 샀어요. 아니면 만원에 사서 계속 크게 샀어요. 여기서 100만원, 200만원, 800만원, 1600, 뭐 3200 샀다가 평균 단가를 이렇게 맞춰놨어요. 6,000원이나 5,000원에. 그럼 5,000원이라고 치자. 5,000원이면 분명히 이 자리를 찍게 되어 있거든요. 이 자리는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나오는 자리지. 그러면 얘가 여기서는 2.5배지만 여기서 떨어질 때 사면 여기가 5배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만원에서 2.5배면 5,000원이면 5배요. 이거는 국민학교 1학년 산수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오케이? 한 번 더 있어. 어디서? 저 위에. 그러면 25,000원에 다시 2.5배요. 그럼 얼마예요? 25,000원 더하기 25,000원은 5만원이죠? 5만원이잖아요. 2.5배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죠? 62,500원 계산이 안 되죠? 25,000원 더하기 25,000원은 5만원. 25,000원을 가르면, 반 가르면 12,500원. 돈을 나눠 줬어 봐야, 나눔을 해봤어야 뭐 나누기가 되지. 그러면 5만원에서 12,500원 더하면 62,500원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다 얼마를 쓸 거냐면 7만원이라고 쓸 거예요. BPS 요게 6.7배 7만원이라고 쓸 거라고요. 왜?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자리. 딱 주가 보니까 야 좋은데 꾸준하게 외인과 기관이 20일간 꾸준하게 매수를 했고 수급 주고 거래량 들어오고 한 방에 2천 훅, 한 방에 5천 훅 들어갈 수 있는 거래량이 있으면 목표가는 뭐라고 그래? 야 한 12만원 갈 거야 라고 생각하죠. BPS 보셨나요? BPS가 만원인데 여기서 12만원 간다고요? BPS 보셨나요? 여기서 12만원 간다고요? 이 자리는 고점인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주식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다시 나와야 돼요. 여기서 빡이 나오고 여기서 빡이 다시 한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재빡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은근슬쩍 뭐가 BPS를 또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회사가 잠재력이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좋아졌으니까 그럴 수는 있겠죠. 그죠?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진국, 이거는 선진국, 내가 이렇게만 써놓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요, 간략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공지 하나 말씀드려요. 내일이요, 이데일리 온에서 무료 장중 공개 방송합니다. 이데일리 온에서요, 8시 40분부터 하니까요, 네,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날 대전에서 이 아웃사이드 한 얘기, 예, 그래요. 함께 합니다. 선착순 10명입니다. 하여튼요, 공부만이 살 길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매체에 나오는 그냥 아무 종목이나 사시면요. 그거 참 미련한 거죠. 고맙습니다. 저는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좋은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